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매수해서 손실을 보는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 어제 거의 1조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많이 상승했고, 오늘은 이제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1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은 여기에서 거의 40%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분봉으로 보면은 12시 30분부터 이렇게 주가가 쭉 오르게 됐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결국에 이제 오늘처럼 하락하면은 물리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캔들을 만들 때는요, 이 캔들을 만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형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중공업의 경우는 이런 돌파자리 있죠. 이런 돌파 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은 물론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내려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에 일단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올랐던 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파하는 캔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캔들이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눈에 이뻐 보여요. 지금 이 캔들만 봐도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예, 그죠? 이게 더 날아갈 것 같고, 어떤 호재가 있고 재료가 있을 것만 같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그 다음에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음봉 두 개가 나오면서 무너지게 되면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고점이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결국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물을 타다가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음봉을 보면은 어 전에 이제 이틀 전에 종가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게 됐죠. 이렇게 종가에 또 오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추격 매수를 들어와요. 그러면서 물리게 되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 물을 타겠죠. 이렇게 물을 타죠. 그러면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음.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게 돼요. 또는 만약에 이미 이틀 전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이 주체들이 전부 정리를 했다면 당연히 오를 리는 더 없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쭉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매수한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섣불리 매수를 하지 마시고 눌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눌림이 나왔을 때 올라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봉상의 어떤 힌트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그냥 양봉이 나온다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오늘 이제 좀 빠져주고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 여기서 많이 샀겠죠. 이런 데서 샀을 때는 항상 일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상에서 이런 구간들이 매물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매물대에 부딪히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가는 흐름에서 이런 슈팅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데 이 구간은 옛날에 21년도에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지죠. 그죠?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단 말이죠. 그런 구간을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구간을 맞고 떨어지죠. 물론 내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려주는 흐름이라면 그때는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에 이렇게 딱 부딪힌다고 해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런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에이럭스도 2월 17일 날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여기가 전에 15,400원 정도 신고가 자리에 해당한단 말이죠. 자, 이런 자리들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신고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가는 여러분들이 또 일반 개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기 위해 달려들어요. 왜냐? 신고가를 가면은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고가의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 6,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16,000원을 넘어가면서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물량도 넘겼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종가에 한 번 더 올렸어요. 자, 종가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 종목이 내일 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게다가 종가에 올리는 경우에는 이 종가가 그 캔들의 윗꼬리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를 이제 끝으로 마감하면은 양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마이너스 구간에 손절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과연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또 그 이후에 눌림을 이렇게 함부로 잡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신고가 구간을 올라서 쭉 오르다가 어저께 이제 이런 양봉을 만들어내죠. 얘도, 자, 보시면 얘도 주가를 종가에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몰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타거나 손절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주가를 더 빼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내뱉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 줍니다. 이제 돌파해 주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매수를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돌파하는 캔들은 대부분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돌파할 때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자리들이 위에 이제 매물대가 더 있으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그걸 다 받아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물량을 많이 넘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제 시간 내에서도 이미 흐름이 나왔죠. 이런 구간들.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추격 매수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 이후에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갈 때가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캔들이 돌파를 하거나 고점 구간에서 이쁜 캔들을 만들어낼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윗꼬리가 달렸죠. 이런 데서 고점에서. 네. 여기서 이제 1, 2, 3, 그다음에 4연상까지 간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주가를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렇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과정만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내려가면서 영원히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요. 길어야 3개월 내로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돌파 자리, 남들이 다 사는 돌파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뭐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 눌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항상 돌파를 가고 이쁜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당장 이거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의를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포지션을 잡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걸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